나영석 48세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자신의 개인적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이 리얼리티 쇼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1976년 4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고 큰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구들을 웃게 하는 것을 좋아하던 소년에서 그는 청중이 그에게 지어준 애정 어린 별명인 나피디가 되었고 1박 2일, 꽃보다 할배, 신서유기 등의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웃음과 슬픔이 뒤섞인 긴 여정이었고 직업과 사랑이 자부심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던 나영석을 가장 큰 슬픔에 빠뜨린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경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이 남자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후광 뒤에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영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구체적인 실패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의 마음을 조용히 짓누른 일련의 상실과 압박이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창의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슬픔은 전문성의 가면 아래 숨겨져 있어 더욱 깊어 보였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일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어머니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키우기 위해 온 인생을 희생한 여성이었고 그가 나중에 자신의 쇼에 반영한 가족적 가치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나영석 씨의 어머니는 청주에서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한 단순한 주부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청주시청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나영석이 어렸을 때 집안이 넉넉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늘 그에게 따뜻한 밥을 주셨다. 두부국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조각뿐이었을지라도 말이다. 영석아, 노력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그가 스크린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이 그가 텔레비전 제작의 길로 들어가도록 영감을 주었지만 처음에는 그의 가족 중 누구도 그것이 진짜 직업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영석이 신서유기로 전성기를 누리던 2015년 오랜 투병 끝에 어머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보다 꽃에 나오는 배우들을 위해 여행을 조직하던 것과 같은 여행을 어머니께 데려가곤 했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그는 원하는 만큼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날에 어머니가 그에게 여행 이야기만 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해외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때 돌아올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뒤 나영석은 청주의 옛집에서 어머니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며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약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자신의 성공담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고 나영석은 오랜 세월 배우로 활동하면서 어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너무나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희귀한 인터뷰에서 그는 실수로 어머니를 언급하며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청중은 그것이 평범한 감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침묵 뒤에 한때 온 나라를 웃게 만들었던 이제는 자신의 상실 앞에 무기력해진 한 남자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슬픔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영석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항상 자기 가족에게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명성이 그를 집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어디 가서 집에 와서 이야기해 주지 않니? 라고 묻자 그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한테 책을 사주려고 일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그것이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크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았지만 끊임없는 감정이었고 그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영석의 인생은 밝고 어두운 색이 뒤섞인 빛나는 그림이며 평범한 출발점에서 출발해 정상에 오르려는 의지의 이야기지만 고통스러운 상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청주의 공무원 가문에서 태어나 연예계에 입문할 만한 배경이나 인맥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타고난 창의력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 우연히 가입하면서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2001년 KBS에 입사하여 예능부 조감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영석에게 진짜 기회는 2007년에 찾아왔다. 당시 그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로드트립 리얼리티 쇼인 1박 2일의 총괄 연출을 맡았다.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김종민 등이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금세 현상이 되어 최고 시청률 40%에 도달했고 한국 연예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1박 2일의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머, 진실한 우정, 일상 이야기를 결합한 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전성기를 누리던 그는 KBS를 떠나 TVN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KBS는 강력한 자원을 갖춘 공영방송사인 반면 TV는 아직 신생 케이블 채널이었기 때문이다. 나영석 감독은 TVN으로 이적한 후 2013년 드라마 꽃보다 할배에 출연해 이순재, 신구 등 베테랑 배우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 늙음과 우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쇼는 시청률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프로듀서로서 그의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1박 2일의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한 신서유기 2015가 게임, 여행, 중국 고전 문화를 결합한 또 다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술가들이 시골에서 살면서 직접 요리를 하는 느리고 친밀한 쇼인 삼식일 일에 참여해 관객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영석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014년에 그는 도시 생활을 콘셉트로 한 새로운 리얼리티 쇼를 시도했지만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해 몇 회만 반경한 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엄격함을 처음 경험한 것이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이 취소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청중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울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료에게 제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가득했습니다. 그 실패는 그에게 큰 교훈이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윤식당과 지니식당의 제작에 참여해 요리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새벽까지 촬영이 계속된 날도 있었는데 그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지쳐 울기도 했지만 이제 그만둘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남자의 강한 의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카메라 뒤에 설 때마다 어머니와 청주에서 지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나영석은 야심찬 남자지만 그의 야망은 명예나 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입문한 초기부터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훌륭한 프로듀서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한때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제 쇼를 보고 삶에 대해 더 가볍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에 찬 눈빛을 빛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영석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 프로듀서들의 작업 방식을 연구하고 각 프레임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2024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도 큰 성과지만 그에게 가장 큰 성과는 관객들이 1박 2일의 재밌는 장면이나 삼시세끼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어느 행사가 끝난 후 한 노인 관객이 그에게 다가와서 직장을 잃은 저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가족을 떠올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너무 감동해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영석은 훌륭한 프로듀서가 되는 것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을 꿈꿉니다. 그는 이전 세대로부터 배웠듯이 미래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서유기는 이를 증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여행,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촬영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캐스트와 함께 한 적이 있다. 나중에 제가 없어졌을 때 나영석이가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걸 모두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목표였지만 그가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석이 가장 바라는 성취는 화면 속이 아닌 그의 작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항상 김수진과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이자 남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더라